2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믿고 따르던 이웃 형님께 아버지가 남기신 가족 금고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땐 급하게 이사하던 때라 잠시만 보관해 달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 그 열쇠를 다시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내민 건 빈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바꾼 것이 아니라 진짜 얼굴을 드러나게 했다는 걸요. 이준호는 이삿짐 사이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족 금고 열쇠였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새 집은 좁아서 금고를 옮길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강도섭이 다가왔습니다. 뭐 고민이야? 준호는 열쇠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형님, 이거 아버지 금고 열쇠인데요. 임시로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도섭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걱정 말고 맡겨. 내가 잘 보관해 놓을게. 준호는 안도하며 열쇠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고에 아버지 유품이랑 중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도섭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찾으러 와. 형님이 잘 보관해 주실 거야. 준호는 도섭을 10년 넘게 알아온 터였습니다. 그 뒤로 준호의 삶은 바빴습니다. 새 직장에 적응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가끔 금고 생각이 났지만 나중에 찾아야지 하며 미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 열쇠는 준호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가끔 도섭과 마주쳐도 금고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 은주가 한번 물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금고 열쇠는 어떻게 됐어요? 준호는 도섭 형님한테 맡겨놨어. 나중에 찾아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맡겨둬도 괜찮을까요? 준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형님 믿을 만한 분이야. 하지만 은주의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열쇠를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도섭과의 관계도 예전만큼 가깝지 않았습니다. 각자 바쁜 삶을 살며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형님이 잘 보관하고 계시겠지.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오래된 사진첩에서 아버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금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은주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아버지 금고.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열쇠 찾아와요. 20년이나 됐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하지만 다음 날도 미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흘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부모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옷가지들 사이에서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주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여보, 이 서류들은 어떻게 할까요? 준호는 서류 더미를 훑어봤습니다. 문득 금고 생각이 났습니다. 맞다, 금고. 은주가 물었습니다. 금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금고에 중요한 것들을 넣어두셨다고 하셨어. 유품이랑 서류 같은 거. 은주는 그럼 빨리 찾아와요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도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준호예요. 오랜만입니다. 도섭은 아, 준호야. 어머니 장례 치렀다며? 라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형님, 20년 전에 제가 금고 열쇠 맡긴 거 기억하세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금고 열쇠? 도섭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이사할 때 아버지 금고 열쇠를 맡겼잖아요. 찾으러 가고 싶은데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섭은 한참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 그게 벌써 20년 전이구나. 형님, 잘 보관하고 계시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도섭은 그럼 어디 뒀는지 한번 찾아볼게. 언제 올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도섭의 집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도섭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들어와. 준호는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도섭은 소파를 권하며 앉았습니다. 그나저나 금고 열쇠 말인데 준호는 기대하는 표정으로 도섭을 봤습니다. 네, 찾으셨어요? 도섭은 잠시 머뭇거리다 어제 서랍을 뒤져봤는데 상자 하나를 찾았어라고 말했습니다. 도섭은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그때 내가 맡긴 것 같아. 준호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뚜껑을 열자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도섭은 비어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맡긴 건 열쇠였어요. 금고 열쇠. 이 상자가 아니라요라고 말했습니다. 도섭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나는 상자를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준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형님, 분명히 열쇠를 드렸어요. 작은 금색 열쇠였어요. 도섭은 그랬나?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준호는 빈 상자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섭은 불편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한데 내가 정말 기억이 안 나. 준호는 상자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형님, 이건 말이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도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내가 찾은 건 이 상자뿐이야. 열쇠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준호는 그럼 다시 한번 찾아봐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도섭은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없었어라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답답했습니다. 20년 동안 뭘 한 거지? 형님, 그때 제가 금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버지 유품이 들어있다고요. 도섭은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도섭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열쇠를 잃어버리신 건 아니에요? 도섭은 잃어버렸으면 미안하다고 했겠지. 근데 나는 처음부터 이 상자만 받은 걸로 기억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형님, 제가 드린 건 분명 열쇠였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섭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라고 반박했습니다. 도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이것밖에 못 찾겠어. 준호는 형님, 그럼 금고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섭은 그건 내가 어떻게 해? 자물쇠 전문가한테 맡기든지라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자라도 가져가겠습니다. 도섭은 그래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준호는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은주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빈 상자만 받았어요. 열쇠는 없대요. 은주는 놀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준호는 모르겠어요. 근데 형님 태도가 이상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은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준호는 일단 자물쇠 전문가한테 연락해 봐야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열쇠를 건넸습니다. 작은 금색 열쇠였습니다. 도섭은 주머니에 넣으며 잘 보관해 놓을게라고 말했습니다. 왜 상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다시 도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한 번 더 집을 뒤져봐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준호는 다시 도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한 번 더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도섭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준호야, 어제 다 찾아봤잖아. 준호는 형님, 제발요라고 간청했습니다. 도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다시 한번 찾아볼게. 오후에 도섭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찾아봤는데 역시 없음. 준호는 다시 도섭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도섭은 문을 열며 또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형님, 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도섭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찾아봤다니까.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도섭은 잠시 망설이다 들어와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서랍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서류와 물건들만 있었습니다. 열쇠는 없었습니다. 옷장도 확인했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정말 없는 건가? 준호는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형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열쇠를 쓰신 거 아니에요? 도섭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왜 내 열쇠를 써? 준호는 모르죠. 혹시라도요라고 말했습니다. 도섭은 화를 냈습니다. 야, 준호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드린 열쇠가 어떻게 사라진 겁니까? 도섭은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상자만 받았다니까. 형님, 제가 20년 동안 형님을 믿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섭은 나도 내가 믿어줬으면 좋겠어. 정말로 모르는 일이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은주에게 털어놨습니다. 형님이 자꾸 상자 이야기만 해요. 은주는 이상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일단 아버지 물건들을 더 찾아봐야겠어요.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부모님 집으로 가서 아버지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책상 서랍 안쪽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금고 열쇠 도섭 형에게 잠시 맡김.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메모지를 들고 불을 켰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금고 열쇠 도섭 형에게 잠시 맡김. 1998년 3월 15일. 정확한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형님께 다시 물어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은주에게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예요. 은주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준호는 도섭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도섭이 나왔습니다. 준호야, 또 왔구나. 준호는 형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섭은 한숨을 쉬며 들어와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자 준호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도섭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는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형님께 열쇠를 맡겼다고요. 도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섭은 메모지를 내려놓으며 그래 맞아. 열쇠를 받긴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럼 왜 계속 상자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도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말하기가 어려웠어. 도섭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열쇠로 금고를 열어본 적이 있어.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도섭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나도 정말 힘들었어. 장사가 안 돼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거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도섭은 귀금속 몇 개하고 돈 봉투가 있었어. 그리고 서류 몇 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그걸 다 가져가신 거예요? 도섭은 처음엔 잠깐만 빌릴 생각이었어. 근데 갚을 수가 없었어. 결국 다 써버렸어.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형님 20년 동안 그걸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도섭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형님을 믿었는데요. 도섭은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되풀이했습니다. 준호는 이 사람을 어떻게 믿었던 거지? 허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도섭은 지금은 돈이 없어. 다 쓴 지 오래야라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메모지를 집어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은주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형님이 금고를 열어봤대요. 안에 있던 거 다 가져갔대요.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속았어요. 은주는 옆에 앉아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금고 안에 뭐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야죠. 준호는 다음날 도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금고 안에 정확히 뭐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섭은 금목걸이 하나, 금반지 2개, 그리고 현금 봉투가 3개. 1,000만 원 정도 됐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서류는요? 도섭은 땅 문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다시 넣어뒀어. 그럼 서류는 아직 금고 안에 있다는 거네요? 이틀 뒤 전문가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땅 문서였습니다. 준호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답변이 왔습니다. 그 땅은 현재 개발 예정 지역이고 보상금이 약 5천만 원입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하지만 귀금속과 현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도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금고 안에 땅 문서가 있었어요. 지금 5천만 원 가치래요. 도섭은 그건 몰랐어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이 가져간 돈은 어떻게 할 건가요? 도섭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시간을 좀 줘라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갚아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땅 문서를 정리하며 보상금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형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며칠 뒤 도섭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돈을 갚고 싶지만 당장은 어렵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준호는 맞아요. 돈은 어떻게든 되는데 형님을 믿었던 제가 바보 같아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 지키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땅 문서를 정리하며 보상금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온 사람이 몰래 자신의 것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여보, 형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며칠 뒤 도섭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돈을 갚고 싶지만 당장은 어렵다. 시간을 줘. 준호는 문자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준들 갚을 수 있을까? 도섭의 형편을 알기에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금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 지키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땅 문서는 남아있잖아. 아버지의 유산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어. 한 달 뒤 준호는 도섭을 마지막으로 만나러 갔습니다. 도섭은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준호는 형님, 이제 그만해요. 저도 넘어가려고요라고 말했습니다. 도섭은 정말?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호는 하지만 한 가지만 알고 싶어요.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도섭은 부끄러웠어. 그리고 내가 날 원망할까봐 무서웠어라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건강 챙기세요. 도섭은 정말 미안하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다녀왔어요. 이제 정리됐어요. 은주는 마음 편해졌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요라고 답했습니다. 은주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이제 앞만 보고 가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야죠.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형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이제 정리됐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준호는 아버지의 금고와 메모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빈 금고였지만 의미는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옆에 앉으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땅 보상금 받고 그 돈으로 아버지 산소 정리하려고요라고 답했습니다. 형님하고는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준호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산소는 풀이 무성했습니다. 준호는 풀을 뜯으며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금고 일은 마무리됐어요. 땅 문서는 찾았고 보상금도 받을 거예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사람이 남기는 건 물건이 아니라 믿음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사람들한테 더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믿을 순 없잖아요. 맞아요. 조심하되 믿을 사람은 믿어야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 금고 일은 정리됐다. 앞으로는 관계를 더 신중하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 다음 날 준호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금고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형님이 그랬다고?
네, 근데 이제 받아들였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속상하겠다. 속상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사람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요. 몇 주 뒤 준호는 땅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 산소를 정비하고 남은 돈은 저축했습니다. 도섭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호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어느 날 저녁 은주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는 안 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보다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남기신 건 금고 안의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무너진 믿음은 아팠지만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준호는 관계를 새로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믿으며